전화는 3만여 명에 불과하고 4만여 명은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시고 오늘 아픈 목소리를 전하는 한전 MCS 노동자들의 아픈 목소리도 좀 귀담아서 청취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영국 의원님께서 오늘 기자회견한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전 MCS 자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임승규 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장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도 4월 31일자로 용역회사를 마감으로 5월 1일자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한 한전 MCS 노동조합 위원장 임승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밝히고자 해서 이 기자회견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회사 시절에도 이런 똑같은 금액으로도 이런 처우를 받지 않았는데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기대감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옛날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들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정기 금침을 한 영수증 그리고 체납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하고 있는 5,200명의 근로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격 금침이라는 것입니다. 원격 금침이란 무엇이냐? 저희들 현장원들이 나가고 하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금침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지침이 입력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처음에 정부에서 2010년도부터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 그래서 준비해오고 있던 것인데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저희들한테 약속했던 게 한전이나 정부에서 대체 직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들 퇴직자 숫자에 비례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던 것을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년 퇴직자 숫자의 3배 내지 4배 많은 원격 금침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 대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망 사고도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들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현장에서는 직원들, 여직원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현장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 문틈에 끼거나 뭐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도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말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맞는 대체 업무를 빨리 들여와야만 우리 직원들의 고용 안정이 되는데 대체 업무가 10년째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고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지금도 인사이동이나 이런 데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 일하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여성이 한 80% 가까이가 여성 직원인데 서울 쪽이나 이 수도권에 일하고 있는 분들을 지방으로 내몰게 된다면 그분들이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진짜 박봉입니다. 우리 어느 모 당에서는 저희들이 평균 연봉이 5,500이라는 이런 감은 있을도 지금 하고 계시던데 우리 직원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4천만 원 임금도 채 되지 않는 데다가 그 임금이 다가 아닙니다. 그 임금 중에서도 교통비나 밥값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3,300, 400 최저임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자꾸 나가지고
뭐 진짜 자회사로 전환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이상을 바라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현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썼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 업무 자체를 명확하게 좀 밝혀주셔야만 저희들이 현장 직원들이 이걸 이해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어내려면 지금 추경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을 그대로 그 영육에서 육개사를 하나의 자회사로 뭉쳐놨기 때문에 돈은 그대로고 사람은 지금 그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못 받고 있는 임금들 단전 입금 확인이나 송달 해지 예고서, 재송달 수수료, 중개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한전 측하고 계약에서 누락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꼭 추경 예산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의 아픔을 반드시 이 아픔을 희망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11월 27일 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9차에 가깝게 인단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쟁취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파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5,200명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예산 편성 잘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저녁이 있는 삶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을 가름할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용역회사가 자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업무들이 다 주 계약에서 배제됨으로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용역 시절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 부위원장께서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한전 MCS 자회사로 전환된 검침 노동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검침, 송달, 단전 업무가 한전 MCS라고 하는 한전 자회사로 전환되었지만 전환 과정에서 기존 업무량이 계약서에 배제가 되어 사실상 고용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근무 조건은 현저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원격 검침이라는 기술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로 고용하고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가 여성인 조합원들이 원거리 및 비연고지로 전부되고 있는 이는 구조조정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전의 자회사 전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전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년 퇴직자 수에 비례해 원격 검침을 통한 검침량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정년 퇴직자는 소수인데 대부분은 원격 검침 도입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애초 저희와 약속한 대로 인위적 구조조정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격 검침 도입에 따른 대체 업무 개발을 서둘러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전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예산 편성받아 2010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하는 원격 검침 사업, 구축사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전 김종갑 사장님은 2018년 국정감사 때 이미 5,2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약속한 바 있고 노동자들은 그 약속을
있음에도 아직까지 대체 직무에 대해서 나온 내용은 전무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후면 원격 검침 도입에 따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검침 업무는 사실상 사라질 것입니다.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데 업무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업무 부여 없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원격 검침 시행에 있어 퇴직 정년자들 자연감소 인력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체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회사 전환 시 근로조건 악화의 주 원인이 되었던 계약에서 누락된 중요 항목 4가지 단전, 입금확인, 해지해고 수수료, 재송달 수수료, 중개수당 등을 재지정되도록 추경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정규직이고 노동자들은 쥐어짜기 위해 자회사로 전환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월 27일 지금까지 진행해온 임단협에 대해서 전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찬반 투표 부결 시 저희는 쟁의 해결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원치 않는 투쟁에 돌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